자, 탄수화물을 되게 같이 뒀고요. 그럼 이제 한번 봐봐. 여기서 이제 이런 애들이 있었어. 탄화수소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에탄올, 아세트산, 뭐 포르말린 이런 거 다 있었어, 그치? 있었는데 이거 공장에서 만들 수 있어, 없어? 공장에서 만들 수 있다 그랬지? 아직 분별 중 안 해지네. 자, 이거 공장에 다 만들어져. 만들 수 있어. 응? 뭐 이게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던 거야. 그런데 이런 어떤 LNG 같은 거 수입해 들어오잖아. 그지? 왜 수입해 들어오는 거냐면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지하철에서 캐내는 게 경제적으로 되게 유리한 거야. 만드는 게 100원인데 캐내는 건 10원이야. 그럼 캐내지 누가 만들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입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이제 만들 때는 일단 원유가 재료예요. 알았어요? 원유. 자, 그래서 이 원유라고 하는 애는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자, 혼합물이라서 이걸 이제 수입해 들어오지. 그럼 얘를 갖다 이제 분리를 해야 돼. 자, 분리를 할 때 분별중류라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분별중류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거야. 이거 뭐 아마도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어요. 분별중류를.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 순서대로 얻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석유가스가 LPG거든. 이 LPG가 가장 끓는 점이 낮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끓는 점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고 나서는 석유가스부터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들을 쭉 얻어줘요. 알았죠? 그래서 얘들은 이제 석유가스부터 시작하면은 당연히 연료로 씁니다. 연료, 항공기 연료, 그 다음에 뭐 디젤, 뭐 선박의 연료 여러 가지 쓰이죠. 그지? 자, 그 중에서 박스 쳐놓은 게 뭐였죠? 나프타. 이 나프타가 뭐로 쓰이냐면 얘는 석유화학 공업에 원료라고 생각합니다. 원료. 우리나라가 산유국이게 아니게? 응? 아니야? 기분 한 방울도 안 나? 맞아. 기분 한 방울도 안 나. 옛날에도 박정희 대통령 하지. 그래서 기름을 한번 해내라고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나는 동네 가장 확률이 높은 데가 저기 용산도에. 그래서 대구 근처에서 열심히 팠어, 땅을. 나왔더라, 기름이. 한 드럼통 나왔어. 그리고 막았어. 왜 막았을까? 이게 파는 게 돈이 더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았어요. 그 기름이 안 나요,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 산유국이에요. 근데 왜 산유국으로 분류가 되냐면 신기하게도 산유국의 기준은 그 기름을 팔아서 돈을 벌면 산유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팔아요. 여기는 이런 거 다 팔아요. 그러니까 원유를 수입해 와가지고 기름을 파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예요? 수출이 1등 거야. 반도체. 반도체 그렇지. 2등. 몰라요. 2등 왜 모르냐? 항상 1등만 알더라. 우리나라 1등 굉장히 많죠. 반도체 수출 1위. 횡단보도 교통사고 1위. 1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학교 근처에 아동 교통사고 1위. 1위 진짜 많더라. 그런데 2위가 있어요. 바로 석유가 2위.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 팔아서 외화를 되게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돈을 많이 벌겠죠. 삼성전자에서 니도 오라 그래. 와서 일해. 그럼 가, 안 가? 가죠? 당연히 가죠. 근데 삼성보다 연봉이 센 데가 바로 정유회사예요. 뭐 GX 칼텍스, SK 에너지 이런 데는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5년 정도 근무하면 바로 1억이에요. 연봉이. 괜찮죠? 내가 왜 지난 시간에 화학 쪽으로 가라는 줄 알겠어?
그쪽으로만 들어가도 야, 의사 안 부러워. 음. 그래서 기름을 팔아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유에서는 뭘 잘 알아두면 되냐면 나프타를 잘 알아두세요. 이 나프타가 원료로 해가지고 플라스틱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의약품도 이제 원료로 쓰고요. 스티로폼, 합성섬유, 고무 이거 전부 다 나프타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원유를 사들여 와서 이렇게 많은 물질들을 갖다 이렇게 생산해내는 게 우리나라. 그래서 탄수화물, 자, 여러 가지 만든다는 모르는 게 없지. 이 탄수화물에는 식품, 의류, 플라스틱, 의약품, 생활용품 전부 싹 다 탄수화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이 탄수화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플라스틱을 특히나 이제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해서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원료들이 있죠. 이 원료들. 이 원료들을 이용해서 고분자 화합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에틸렌 봤잖아. 폴리에틸렌, 폴리스틸렌, 기타 등등 이런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어서 이게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제 이 만든 애들을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자꾸 원유를 갖다 수입해 들어와야 될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활용 한다고 국민들이 이렇게 플라스틱 따로, 종이 따로 모으죠. 그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말을 잘 들어. 모으려니까 열심히 모으잖아. 야, 다른 나라 안 모아. 다른 나라는 안 모아. 미국이 재활용이 요즘은 재활용을 한대. 근데 요즘에 재활용. 우리 언제부터 했냐? 한 꽤 되지. 얘 태어났을 때 재활용 했어, 안 했어? 니네 기억에 재활용했지. 우리나라 한 30년 넘게 했어요. 미국은 요 근래 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재활용을 잘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볼까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암모니아 해보고 싶어. 그럼 뭐부터 알아야 돼? 반응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이제 여기 반응식이 안 나와. 그냥 단지 고온 그다음엔 고압 조건에서 충매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한다. 뭐 이 정도만 나오잖아. 그죠? 뭐. 자, 그럼 반응식은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수소와 질소는 암모니아의 성분이다. 맞죠? NH3니까. 그 다음에 이 개수비가 몰수비라는 건 1단원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일단 몰수비는 수소하고 질소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요? 3대 1로 반응합니다. 반응식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뭐 했다 그랬어? 식량난을 해소하는 그런 물질이라 그랬죠. 다음 넘어갑시다. 예제 2번. 자, 예제 2번 보면 예제 이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와요. 응? 자, 요거 봐봐. 이게 뭐냐면 이게 탄소고 여기가 H. 이게 어떻게 되냐면 CH3 CH2OH. 이거 뭐라고 배웠지 지난 시간에 이거? 응? 에탄올. 알았지? 에탄올. 자, 에탄올이 이제 우리 술의 성분이잖아. 근데 되게 재밌다? 이거 봐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다리고 이거 꼬리예요. 그 다음에 대가리고 코고. 뭐처럼 생겼냐? 개처럼 생겼지? 개 같지 않아? 강아지? 그래서 지금 좀 받쳐주죠. 개 같아 안 같아? 아,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에탄올을 먹으면 개가 되는 거야. 먹지 마라, 알았지? 한 잔씩들 했지, 니들. 수영이 갔다 왔지, 네. 네. 한 잔 했지? 아니요.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야, 나도 했어, 나도. 뭔 소리야. 야, 진짜 웃기는 게, 선생님 아들이 이제 올해 20살이야. 그래가지고,
그 재수해가지고 술 갔거든. 술 한 잔 사줬어. 근데 원래 작년에 처음 사줬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술을 먹여가면서 너 술 언제부터 먹었냐? 자기 고2부터 먹었대. 근데 올해 또 술을 먹였어. 그래서 너 언제부터 먹었어 술? 고1부터 먹었대. 내년엔 중3부터 먹었다 그럴까 겁난다. 야. 1년씩 내려가자. 자, 아무튼 술 먹으면 개 된다. 알았지? 조심하시고요. 그 옆에 있는 거 뭐겠어요? 이렇게. 아세트산. 쉬워요. 2단원 문제는. 아세트산. 자, 먼저 기억. 탄수화물이다. 맞죠? 니은. 가에서 원자 수비. 몇 대 몇이에요? 이게 이제 분자식을 쓰게 되면 C2H6O가 되는 거니까 2대 6, 1대 3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를 물에 녹이면 뭐가 된다? 얘는 산성을 띈다. 많이 내는 문제니까. 염기성을 띈다. 틀렸네. 다음. 자, 이제 3번 보세요. 자, 이제 3번은 이게 이제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요거는 이제 우리 금방 봤던 아세트산. 기억 보기부터. 자, 암모니아는 비료의 원료가 된다. 맞아요. 비료의 원료가 된다. 자, 니은 나를 물에 녹이면 산성 수용이 된다 그랬는데 얘는 산성이 되고요. 그럼 암모니아 뭐가 되죠? 염기성을 돼요. 알았죠? 이게 맞네. 이거 가나는 모두 탄수화물이다. 이게 틀려요. 암모니아는 무기물이야. 무기물. 그러니까 뭐냐면 탄소 사슬과 관련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일 이제 암모니아 말고 이런 물질이 나왔다 할까? 이게 뭔지는 여러분이 몰라도 되지만 그럼 이건 탄수화물이 아니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건 뭐야? 탄소화물 맞아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얘 이름이 아민이야. 아민이라. 이 아민은 탄소화물이야. 근데 이 아민도 암모니아 같이 염기성을 띠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더 많죠. 아셨어요? 그래서 예제 3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집 주면 더 많이 풀 거예요. 지금부터는 1단원의 주요 내용이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양적 관계를 갖다 배우는 게 1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학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단어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화학이라는 게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물질의 변화를 배우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물질에 관한 얘기를 먼저 봐야 돼. 그래서 물질을 갖다 먼저 분류를 하자. 알았죠? 물질을 분류하고 물질의 구성하는 입자에 관한 얘기를 보고 그 입자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과 그다음 법칙을 좀 배우고 자, 먼저 물질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눠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순물질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물질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순물질이라 그래요. 그럼 혼합물은 뭐냐면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게 혼합물이에요. 자, 일단 혼합물부터 또 두 개로 나눠서 볼 텐데 균형 혼합물 얘는 혼합된 비율이 일정하다. 일정한 애들을 우리가 균형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소금물이 있어. 소금물. 자, 그럼 소금물을 갖다 물컵에 놔두면
위에도 짜고 밑에도 짜고 옆에도 짜지. 어때? 애들이 이렇게 잘 골고루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균일 혼합물을 한 단어로는 용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용액. 그래서 1단원의 뒤에 보면은 용액에 관한 얘기를 또 따로 배워. 불균형함은 혼합된 비율이 일정하지 않죠. 맞죠? 예를 들면 흙탕물 어때? 흙탕물. 흙탕물을 이렇게 컵에 냅두면 밑에는 쫙 가라앉고 위에 좀 맑아지잖아요. 그치? 흙탕물 당연히 불균형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우유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우유 알죠? 다. 우유가 불균이래요. 근데 생각 보면은 균일할 것 같지. 그런데 우유를 컵에다 따라 놓고 한 5분 있다가 먹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마실수록 고소해져. 그러니까 밑에 가라앉아. 알았죠? 그러니까 이 불균형하는 거, 혼합물 중에.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섞여 있는 애들 갖다 수물질을 분리해요. 분리해요. 자, 그럼 분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 분리는 물질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한 상태예요?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를 하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소금물을 분리하면 물하고 소금이 되는데 소금물도 짜고 그냥 먹어 소금을 그냥 먹어도 짜잖아. 알겠어? 그래서 이런 변화를 물리적 변화라고 부르고 이런 분리하는 방법을 예전에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 까먹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요 밑에 이렇게 놔뒀어. 걸음 알죠? 걸음. 걸음 알아요? 그 걸음종이 이용해서 이렇게 뭐 흙탕물이 있으면 흙하고 물하고 분리할 때 걸음종이 이용하죠. 걸음이 있고. 그 다음에 승화법이라고 있는데 승화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나프탈렌하고 모래가 섞여 있어. 그럼 나프탈렌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모래만 남고 나프탈렌이 승화돼서 또 따로 얻을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분별 결정. 자,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고치의 분류. 그러니까 뭐 설탕이 있고 소금이 있어. 이 둘을 같이 녹였단 말이야. 근데 같이 녹였는데 둘을 갖다 떼내고 싶으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 알았지? 아, 분별 깔때기. 분별 깔때기 봤어요? 본 적 없어요? 분별 깔때기는 이렇게 생겨먹었어. 호리병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게 이제 분별 깔때기. 여기 이렇게 해서 폭이 이렇게 달려져 있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기름하고 물이 섞였어. 이렇게. 두 축은 갈라지 안 갈라져? 갈라지죠? 기름하고 물이 섞이면. 음.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쫄쫄쫄쫄쫄 한쪽만 이렇게 따라내면 됩니다. 이게 분별 깔때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분별 증류. 이거는 끓는 차 이용한다는 건 금방 봤었죠. 그죠? 원유의 분별 증류에서 본 것처럼. 자, 그래서 혼합물은 이런 식의 방법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보자. 수물질로 가자. 혼합물 됐고. 아, 수물질은 원소와 화합물로 나눠지는데, 자, 이거 이제 화학과학 할때 배웠어. 원소가 뭘 원소라고 그러는 거였어? 응? 원소는 말 그대로 호돈소 물질이 줄여서 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호돈소 물질들은 더 이상 분해할 수 될 수 없는 물질. 분해가 안 돼, 얘는. 그럼 화합물이라고 하면은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졸린 사람들은 얘기에 선생님이 서서 공부할 수 있게끔 다 해줄게.
찾는다. 제가 뭐지 알지? 보여줄까? 졸리면 하나씩 갔다가 여기 뭐 유시 누가가지고 새로운 걸 내가 알려줄게. 다가 놓고 그렇지. 응? 조만간에 좋을 거야. 이제. 하나씩. 두 개 있어, 두 개. 이만이만 놔둬야 돼. 졸리면 서서 해. 알았지? 나도 수업하다 보면 졸려. 그럼 서서 해. 그런 게 있어야지. 자, 봐. 자, 호돈성 물질하고 이제 화합물은 두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대. 그런데 이 호돈성 물질을 두 가지로 나누면 뭐뭐로 나누죠? 치훈이? 응? 아, 몰라요? 왜 몰라? 아, 짱구야. 금속, 비금속. 알았지? 그럼 금속은 어떤 애들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철 어때? 철. 그다음 Na, 그다음 마그네슘. 뭐 기타 등등. 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금속이에요. 자, 비금속. 수소, 산소, 염소. 이런 애들이 자연계의 코던성 물질 원소입니다. 원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만나서 뭘 하냐면 화학 반응이라는 걸 하게 돼. 응? 이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을 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화합물을 만들어요. 그럼 봐봐. NaCl 화합물이지. H2O도 화합물이고 HCl도 화합물이잖아. 그 이인을 만들어질 때 이제 산화환원반을 이용한다 이 뜻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거꾸로 화합물이 원소가 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그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분해라 그래 분해. 그러니까 모든 화학적 변화들은 분해가 화학적 변화예요. 자, 모든 화학적 변화들은 얘네들은 새로운 성질의 어떠한 물질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물질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물론 우리가 다루는 물질들의 대부분은 순물질을 다룹니다. 순물질. 혼합물 안 다루면 다르긴 해요. 왜? 수용액의 반응을 갖다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혼합물 중에 용액만 다룬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자, 물질을 분류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자, 물질을 분류했으니까 구성 입자가 뭐냐 이거지. 자, 물질은 말이죠. 원자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분자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이온으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앞에서 원소와 원자의 차이점이 있겠네. 원소 원자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사실은. 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많은 사람 없어? 응? 원자는 뭐고 원소는 뭐냐? 이것을 통합과학할 때 가르쳐줬는데 쟤는 기억 안 나? 기억나죠. 기억나지? 원자는 뭐냐? 원자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원소는 원자는 승질이에요. 응? 성질. 성질, 성분. 아, 아까도 제대로 봤었어요. 응? 훈련을 제대로 해야지. 자, 원자는 말 그대로 아주 작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입자. 그러니까 이 원자 여기 있잖아. 더 이상,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몇 개인지를 셀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원소는 그게 아니라 성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아까 그랬잖아. 포동수 물질.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로 되어 있느냐? 가지수를 얘기해 줘. 예를 들어서 물이 있고 과산화수소가 있어. 이게 전혀 다른 물질이거든. 그지? 그러면 얘네들을 구성하는 원소는 같아 안 같아? 이건 동일해요. 알았지? 뭐하고 뭐로 돼 있니? 수소라는 포도원소 물질하고 산소라는 포도원소 물질이 만나서 이런 물질을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화합물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거지. 하지만 물은 먹을 수 있지만 과산화수 못 먹어요. 그지? 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바로 구성 원자와 원자의 개수와 배열이 다르기 때문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물은 수소 원자가 2개 있고요. 원자 2개. 그 다음에 산소 원자가 1개가 있어요. 과산수소는 수소 원자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산소 원자가 2개가 있어요. 배열도 다르다? 봐봐라. 물은 H 다음에 산소 다음에 수소 이렇게 돼 있어. 과산수소는 H 다음에 산소 다음에 수소가 아니라 산소가 돼 있는 거야. 배열이 다르죠. 그지? 그러니까 이 구성하는 원자수와 배열이 다르면 성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원소는 동일하나 뭐가 다르다? 원자의 개수와 배열이 달라서 서로 다른 성질을 나타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입자가 되고 그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들인 원자로만 되어 있는 애들이 있냐? 있어요. 뭐 있냐면 흑연, 다이아몬드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SiO2 이게 석영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또 Si 규소라고 해요. 얘들은 전부 다 원자로만 되어 있어.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탄소 원자가 있으면 탄소 원자에 또 다른 탄소 원자들이 이렇게 막 결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탄소 원자에 또 다른 탄소가 이런 식으로 막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그물 구조라고 합니다. 그물 구조. 알았죠? 근데 그물 구조가 얘만 그물 구조냐? 석영도 마찬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듯이 석영이 뭐냐면 이게 모래의 성분이에요. 그럼 여기에 또다시 규소들이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전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가 있어. 다이아몬드를 쪼개. 그럼 마지막엔 탄소 원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SiO2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쪼개서 SiO2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규소 따로, 산소 원자 따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원자 결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원자 결정의 구성 입자는 뭐다? 원자다. 알았어요? 난 분자. 분자는 말이죠. 이거는 물질의 성질을 지닌 기본 입자. 마치 이제 우리 생명체의 기본 입자가 세포잖아요. 근데 그 세포를 이루는 기본 입자는 분자가 됩니다. 알았어요? 여러 분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분자들마다 뭐가 달라? 기능이 다 다르다. 알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수소야, H2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네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둘이 잘 붙는다는 거예요. H2가 있어. H2도 이런 식으로 이런 알갱이가 있는 거지.
알갱이가 있어가지고 이 알갱이를 우리가 먹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루는 애들이 분자라고 부릅니다. 이온. 자, 이온도 뭐 여러분들이 뭐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전기를 띤 입자. 예를 들어서 NaCl을 예를 들게. 이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게 되면 전혀 다른 성질이 나타나. 자, 나트륨 있지? 나트륨. 나트륨 무슨 색깔이야? 그런데 불꽃 색깔이야.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나는 은백색이야, 은백색. 야, 그건 요즘에 그 재밌는 드라마 하던데 소방서 옆 경찰서인가? 경찰서 옆 소방서인가? 본 적 있어? 그 SBS인가 보냐고. 드라마 뭐야? 니네 유튜브 보지? 안 보여? 야, 그리고 그 있잖아. 내가 얼마 전에 황당한 일이 겪었는데 그 토렌트 있지, 토렌트. 토렌트 써요? 안 써요? 쓰지 마요. 그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를 받아보거든? 나중에 뭐 내가 영화관 가서 갈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토렌트에서 불따하거든. 했는데 경찰 전화가 왔어. 나보고 내가 고소당했대. 왜 고소당했냐니까 무슨 영화가 있는데 내가 다운로드 받지 않으냐고. 지금 주로 이제 인기 있는 영화만 다운로드 받아. 근데 뭐래더라? 뭐 애 납치되고 뭐 이런 영화가 하나 있대. 박하선 나오는 뭐 그런 영화래. 그거 본 적이 있냐? 그래서 아니 못 봤다고. 근데 당신이 다운로드 받은 게 기록이 남는데. 근데 이 토렌트가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뭐 한 수천 명이 하나의 영화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데이터가 되고 난 다운로드 받은 적이 없지. 그럼 내가 고소당했어. 난 그런 적이 없다. IP도 내 IP가 아닌 거야. 그리고 고소당했어. 그러면 경찰도 연락 오면 뭐 세에 대해서 연락 준다고 그래도 또 연락 안 오고. 근데 하지 마, 알았지? 그 다음부터 토렌트 지웠잖아. 아니, 나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했다고 막. 근데, 아니, 근데 흥행가 안 된 영화를 그걸 갖다 고소를 했고, 저 영화사도 참 할 짓이 없더라. 흥행 안 돼서 열받아 나가 됐고, 뭐든 간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람들 고소해가지고. 참. 아무튼, 하지 마세요, 토렌트. 알았죠? 고소당하고, 고소. 자, 얘네들 다. 아까 얘기했구나. 자, 그 나트륨이 은백색이야, 얘들아. 은백색이라서 이게 이제 폭탄이 될 수가 있어. 폭탄. 그래서 그 소방서역, 경찰서에 그 나트륨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 이렇게 나트륨 덩어리를 이렇게 쭉 깔아놓고 스프링클러를 돌리면은 건물이 날아가. 어마무지한 폭발이 있고 그런 걸 했더라고. 근데 이제 속은 무슨 색깔이냐? 속은 무슨 색깔인지 모르면 안 되죠. 흰색. 전혀 다르지? 나트륨은 은백색인데 소금은 흰색이라는 얘기는 전자 하나 떨어졌는데 전혀 다른 것다. 입자가 돼요. 그래서 이온으로 되어 있는 그 물질들 따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물질의 이론의 입자가 무엇이니 그러면은 원자예요, 분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해. 원자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요, 분자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요, 이온으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라고 대답하는 게 많습니다. 알았죠? 근데 하지만 대표적인 입자가 뭐예요? 원자, 분자죠. 이제 그럼 봐봐. 원자란 얘기를 누가 했죠? 불턴. 불턴에 있어요? 몇 년도에 있어요? 모르세요. 전 몰라요.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이 원자를 얘기한 돌턴이 있는데 이 돌턴이 1806년도에 있어요. 그러면 1806년도에 그 사람이 돌턴이 원자라는 얘기를 하게 된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근거를 갖다 이제 징수를 보는 겁니다. 그 전에 볼 건 원자의 구조. 이건 너무 다 알지? 이제 자,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인 핵과 그 다음엔 전자로 되어 있어요. 자, 화학원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화학하고 막 질량, 전하량 뭐 다 치사하게 문제 내는데 화학은 이렇게 1대1. 자, 질량.
1대1 때 1840분의 1이니까 0이라고 무시를 하죠. 전자는. 그러니까 전자는 질량 얘기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시해요. 무시. 자, 그래서 원자를 표시할 때는 이와 같이 질량수와 그다음 원자 번호를 표시하게 되는데, 근데 원자 번호, 자,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예요. 자, 근데 이게 모든 원자가 중성 원자거든요. 중성 원자. 그럼 중성 원자라기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수와 뭐가 같아요? 전자수가 같아요. 알죠?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다. 자, 질량수는 뭐 다 알죠?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더해준 거. 자, 더한 게 바로 질량수.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요 그림. 자, 요 그림 보면 얘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니까 몇 번? 1번. 요 수소예요. 여기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니까 1번. 근데 질량수가 2. 양성자 하나, 중성자 2개니까 질량수 3. 하지만 모두 몇 번이에요? 1번. 수성과제. 자,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동위원소. 자, 동위원소는 같은 원자야. 같은 원소. 원소 맞겠죠? 같은 원소인데 다른 질문. 2단원에서 나오는 중킬러 문제입니다. 지금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알았죠? 2단원에서. 이 요즘 어려워요. 동위원소 이거 너무 어려워요. 다음에 한번 풀도록 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원자들을 쭉 나열한 게 뭐냐면 주기율이죠. 주기율 아는 내용이니까.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부터. 쌤, 앞에 이거 화학자 성질은 같던데 이거 뭐죠? 화학자 성질이 같다. 왜냐하면 같은 원자니까. 근데 이게 이상하게 말했잖아요. 자, 같은 원소니까 원자 번호는 같고 질량수 다르거나 양성 같거나 중성이 다르거나, 그럼 화학적 성질이 같다는 얘기는 같은 원소니까 화학적 성질이 같아야지. 같아도 저게 같고 같고 질량이 다른. 같고. 미안해. 못해. 예리한데? 너 왜 그래? 네? 안 하던 짓을 그렇게 하잖아. 그래, 같고. 알았죠? 자, 넘어갈게. 야, 이 정도는 알지? 족. 족. 자, 세로예요. 원자과 전자수.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최외곽 전자. 그럼 원자과 전자와 최외곽 전자가 다른 족은 몇 족? 18족. 자, 18족은요. 18족은 원자과 전자는 0개, 최외곽 전자는 8개. 알았어? 그래서 얘를 영족 기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족 기체. 왜 영족이냐? 얘는 비활성 기체거든요.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라는 얘기는 반응을 한대 안 한대? 반응 안 해. 굉장히 안정해. 그런 기체예요. 그지? 그럼 왜 반응을 안 하냐면, 보통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그 맨 마지막 껍질인, 맨 마지막에 있는 껍질에 있는,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반응을 해요. 근데 반응 안 한다는 얘기니까 맨 마지막 껍질에 8개가 있는데 그 다음 껍질에 없잖아. 이 없는 요 놈이 결국 원자과 전자를 일으키죠. 그래서 영족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고 나선 여기서 족은 세로를 의미하며 원자과 전자 또는 최외곽 전자이다. 이때 원자과 전자가 뭐를 결정해줘?
애들의 성질을 결정해줘. 알았죠? 1족이면 1개, 2족이면 2개, 13족이면 3개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동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동족, 그러니까 1족, 2족 뭐 이런 식으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봐봐요. 1족이 있으면은 1족. 그러면 동족이니까 이게 동족이 영어로는 뭐냐면 family다.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족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야? 뭐 김씨, 박씨. 뭐가 있어? 패밀리 네임이 있지. 그게 성이라고 해, 성. 성이 있잖아. 그럼 일족을 뭐라 그래? 일족. 알칼리 금속. 닦아먹 평가 하면 뭐하냐고 닦아먹 알칼리 금속. 그럼 알칼리의 뜻이 뭐야? 알칼리가 뭘 뜻해? 알루미늄, 칼륨, 알루미늄 어디 있어? 거의 알칼리의 뜻은 물에 잘 녹는 염기야. 뻔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일족은 물에 잘 녹는다는 얘기 아니야. 일족은 물에 잘 녹는다는 뜻이야. 이제 녹아서 뭐를 띄는 거야? 염기를 띄는 거죠. 그래서 다 잘 녹아요, 물에. 그 다음에 이족은 알칼리 토금속. 보통 이제 크게 많이 있다 토금속이라고. 17조 뭐라 그러죠? 할로젠 원소. 화학과 아까 다 배웠지? 이제 이렇게 할로젠 원소. 자, 주기로 가봅시다. 주기는요, 이제 가로를 뜻하는 건데 얘는 전자 껍질수야. 그러니까 1주기는 하나, 2주기는 2개, 3주기는 3개.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자 껍질수는 반지름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았어요? 반지름에 영향을 준다. 자, 뭐 이거는 이제 우리 몇 단원이냐면 2단원에서 자세히 배워요. 주기성에 다시 또 배울 거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화학을 할 때는 1번에서 20번까지는 어느 선생님도 외우라 그래요. 알았죠? 그러지 않은 선생님 없어요. 선생님도 외우라고 그러죠. 근데 외우는데 순서대로 외우는 것도 뭐 괜찮겠지만 자꾸 받아가지고 자, 17번 뭐야? 응? 9번, 7번, 3주기 15조, 2주기 14조. 이렇게 툭툭 기억나게. 알았어? 자, 그렇게 원소들을 기억하는 게 먼저입니다. 했었어요? 나중에 하시면 되고. 자, 일단 여기서는 중요한 게 예, 여기 선생님이 대각선을 걷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원소를 봤는데 이 호돈성 물질들을 보고 나서 얘는 비금속이다, 얘는 금속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알았어요? 그래서 금속하고 비금속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원소들이 무엇이냐라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속이 훨씬 많아. 그래서 이제 애매한 애들은 다 비금속인 거지. 그러니까 규소도 여기 보면 중금속이라 나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알루미늄 금속인데 규소는 비금속이 나와도 돼. 알았죠? 그래서 이러한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이슈들 자 자주자주 보면서 익히시는데 여러분 이번 단어는 금속과 비금속 정도만 구분하시고 알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원자들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고요 선생님이. 자 실제로 문제 1단원 문제에 적용되는 법칙들은 바로 지금 배우는 원자에 관한 법칙, 분자에 관한 법칙들입니다. 알겠죠? 조금 쉬었다가 선생님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있지? 네.
있어. 스마트폰, 네이버. 알고 있어. 해지. 잠시만 해내봐. 해내봐.
남진이는 어떻게 알고 왔어? 교수님요. 음. 우리 한수에 있는 형이 있었는데 음. 형이 그 형 이름이 뭐야? 이주 이? 주 이주호? 다이가 말하는데요? 통합과 몇 등급이었어? 저 음. 1학기 때는 이걸 배우고 음. 2학기 때는 상당히 과학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음. 자, 보자. 자, 법칙이에요. 하는 법칙이야. 하는 법칙인데, 잘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좀 어려운 법칙이 돼버린 거죠. 보세요. 자, 처음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라부아제 얘기했었잖아. 라부아제가 이제 질량도리라는 법칙을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실험은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 수온이 있어. 이게 수온이 은백색이거든. 수온을 막 태우면은 산화수온이 되는데 이게 붉은색이 돼. 그럼 붉은색이 됐다가 다시 태우면은 수온이 돼. 생태는 열을 막 가하면 산소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이 나오고. 그럼 몇 번 변했냐면 자 은백색이 붉은색이 됐다가 붉은색이 다시 은백색이 돼버렸으니까 두 번이나 변했지. 그지? 화학 반응을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맨 처음에 수온과 맨 마지막에 은백색의 질량을 비교해 보니까 질량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화학 반응 전후에는 질량이 보존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걸 아주 이제 밝혀내게 되는 거죠. 누가? 라부아제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발견했어요. 질량 보존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져. 그랬을 때 수소 1g과 산소 8g이 반응하니까 물이 몇 g이 생성되냐면 9g이 생성이 돼요. 알았지? 이게 질량 보존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같은 동시대에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프루스트라는 사람은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정수비다. 정수비를 이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합물이야. 물이라는 건 화합물이잖아. 그지? 물이라는 건 화합물인데 이때 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라는 얘기는 호전성 물질이 수소하고 산소잖아. 그래서 얘들이 질량비를 보게 되면 질량비가 항상 1대 8로 반응한다. 1대 8로. 알겠지? 이걸 좀 알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1g하고 8g 반응하면 2g이 16g까지 반응한다. 그지? 이걸 밝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두 가지를 딱 본 거죠. 누가 봐니 그 돌턴이라는 사람이 본 거야. 왜 두 법칙이 성립을 할까라고 생각해 본 거죠. 돌턴이. 1g, 8g. 쪼개. 그래도 1대 8. 쪼개. 계속 쪼개. 그럼 막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입자가 있을 텐데 이게 수소 원자가 되고 얘가 산소 원자라고 한다면 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결국 질량을 가지고 그 질량이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1대 8이라는 뜻이겠지. 그래가지고 돌턴이 뭐라고 하냐면 야 세상은 더 이상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이런 원자로 되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턴이 그냥 원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두 법칙을 이용해서 원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돌턴이 하나의 법칙을 더 설명을 합니다. 배수비례 법칙. 알겠지? 이 배수비례 법칙은 뭐 이런 거야. 읽으면 잘 몰라. A, B 두 원소를 결합하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원소에 대한 다른 한 원소의 질량비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을 한다. 뭔 얘기야?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데 잘 못 알아듣지. 그제 예를 좀 들면 좀 알기 쉬워요. 보세요. 서로 다른 화합물인데 두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서로 다른 화합물이다. 알겠지? 교환이 졸려? 자, 얘 서로 같아 달라. 다르죠? 요거 일산화탄소, 하나는 이산화탄소. 맞지? 그지? 자, 그럼 서로 다른 원소인데, 서로 다른 물질인데 얘들은 탄소와 탄소로 돼 있어. 그래서 일정량의 탄소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 비율 몇 대 몇이야? 자, 일정량의 탄소와 결합한 산소들은 1대 2가 되는 거죠. 반대로 볼까? 그럼 반대로 해봐. 반대로. 일정량의 산소와 결합한 탄소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돼? 자, 반대야. 일정량의 산소와 결합한 탄소의 질량비 몇 대 몇이라 대답할까? 응? 얘를 일정량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두 개를 만들어주면 얘가 두 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얘기야. 자, 일정량의 산소와 결합한 탄소를 물어봤을 땐 얘가 두 개니까 얘를 두 개로 만들어주면 돼. 그럼 몇 대 몇이 돼? 2대 1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좋아.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애를 좀 볼까? NO하고 N2O3 하면 자, 하나는 일산화질소고 하나는 삼산화이질소야.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질소를 기준으로 일정량의 질소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비. 자, 몇 대 몇이라 할래요? 응? 몇 대면? 그렇지, 2대 3이지. 지금 알겠어? 이런 거 나오면 졸면 어떡하냐.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둘, 둘. 그지? 그러면 2개, 3개니까 2대 3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자, 요번에는 이제 이 분자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량의 질소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비, 일정량의 탄소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비를 우리가 파악을 했죠. 반대로 하는 거야. 뭐 하냐면 질량 관계를 이용해서 질량 관계. 자, 여기가 Y의 질량이고요. 여기는 X의 질량. 쭉 뭔지 몰라. 자, 일단 그래프가 나타내 주는 게 이게 무슨 법칙이겠어? 이 그래프 하나가 나타내 주는 거야. 우리 배운 건데. 자, X라는 호전소 물질과 Y라는 호전소 물질들의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거니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지. 이게 아니? 응?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배터리가 다르네. 자, 그래서 지금 그래프 하나가 나타내 주는 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정보가 좀 필요하겠지. 자, 문제에서 지금 이 분자는 이원자 분자이다라고 나와. 그럼 좀 쉬워지죠. 얘는 뭐야? X, Y가 되겠지. 알았지? X, Y. 자, 그러고 나선 또 다른 물질에 관한 정보가 있어. 이게 다른 물질이에요. 어떤 물질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른 물질이에요. 자, 왜 다른 물질인가 알 수 있지? 질량비가 다르잖아. 그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야. 그러면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할 때는 뭐를 이용해야 돼? 배수비례 법칙. 법칙을 이용해야 돼.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정량의 X하고요. 이 Y축 값을 읽어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일정량의 X와 결합한 Y의 질량 B가 몇 대 몇이니? 1대 2면은 XY2가 되겠지. 좀 순서가 다르죠? 아까지는 XY와 XY2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질량비를 물어봤다. 질량비를 확인했다면 지금은 질량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들의 분자식을 확인해 줍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딱 두 가지 유형이에요. 분자식이 주어지고 질량 관계를 물어보든가 아니면 질량 관계를 이용해서 분자식을 찾던가. 이제 맨 처음에는 쉽지는 않겠죠. 여러분 경험이 아직 없으니까 좀 하다 보면 좀 나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배수비례 법칙은 제가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교과서에 나와 안 나와? 사업 원에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안 나와. 알았어? 꼭 알아둬야 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칙이 질량에 관계되어 있는 법칙이고 이제 원자를 세상에 나오게 한 법칙이기 때문에 원자에 관한 법칙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분자는 어떻게 나왔을까? 분자 대체. 세상에 분자가 어떻게 나왔을까 이거지. 맨 처음에 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분자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분자가 나오게 된 법칙이 바로 기체에 관한 법칙들입니다. 자, 첫 번째. 계류이삭의 기체 반응의 법칙.
자, 얘는 부피비를 얘기해요. 반응하는 기체들의 부피비. 이런 거예요. 자, 수소라는 기체와 산소라는 기체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를 생성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의 부피비는 수소 두 부피, 산소 한 부피, 수증기 두 부피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두 부피. 자, 산소는 한 부피. 그 다음에 수증기는 두 부피.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피가 2대 1대 2가 돼요. 자, 그러고 나선 이제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아보가드로는 뭐냐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에는 같은 수의 수가 있다. 그 당시에는 분자가 없었으니까 같은 수라고 얘기하죠. 모든 기체는 그래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온도가 빠졌네.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수가 있다.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같은 수가 있다. 자, 이게 아보가드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봐. 이건 법칙이지. 그제? 이건 깰 수 없는 법칙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돌토는 수소라는 물질은 수소 원자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그랬어.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수소 원자 하나 있다고 하자. 여기도 몇 개 있어야 돼, 옆에도. 하나 있어야지? 그럼 여기는 산소가 몇 개 있어야 돼? 산소가 한 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호돈소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다면. 그지? 그러면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좋겠니? 산소가 쪼개져야 돼, 안 쪼개져야 돼? 쪼개져야지. 그럼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물질은 쪼개지지 않은 입자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본 거야. 어떻게 했냐면 자, 수소는 수소 원자끼리 이렇게 붙어 있고 산소는 산소 원자끼리 이렇게 붙어 가지고 수증기를 만들 때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원자가 쪼개져 안 쪼개져? 안 쪼개지죠. 이렇게 되면. 아주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지.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니? 돌턴은 수소라는 애, 불에 타는 수소라는 애가 수소 원자로 되어 있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떤 촌띠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이탈리아의 그 총부석에 있는 학자가 나타나서, 야, 아니야. 수소는 이와 같이 원자가 붙어 있는 복합 원자로 되어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돌턴이 빡쳐 안 쳐? 야, 빡치지, 돌턴이. 돌턴은 왕림연구소 소장이었어. 귀족. 옛날에는요, 과학자들이 돈이 많은 집안에서 과학자가 나와요. 왜 그럴 것 같아? 야, 저기 급한데 어떻게 과학을 연구를 해? 그러니까 다 뭐냐면 부잣집이야. 그 사람 알지? 그 다윈. 와, 걔는 거의 재벌이에요, 다윈.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막 돌아다녔잖아, 배 타고. 그치?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가난했던 사람이 그 뉴턴이라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정말 가난했어. 그러니까 돌턴도 부자.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 놀러 와봐. 아보가드로 오라 그래. 막 싸워. 누가 이겼을 것 같아? 돌턴이 이겨요. 짱이잖아. 응? 그래서 이긴 게 아니라 돌턴이 그래요. 야, 원자가 붙는다며. 어떻게 붙냐? 뭐 본드로 붙냐? 뭐로 붙냐? 막 밥풀떼기로 붙냐? 막 이러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보가드로가 몰랐어. 그러니까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원자로 돼 있는 거야. 원자가 어떻게 붙어? 뭐 이러면서. 응? 그래가지고 이제 깨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아보가드로가 깨지고 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지금 모르는데 내가 생각할 땐 원자들끼리 친화력이 있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돌아오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보가드로가 여러분이 나중에 아보가드로 찾아보면 그 인상을 보면 알아. 굉장히 덕망 있는 과학자였어. 인상이 좋아. 선생님처럼. 이것들이 얼굴 표정이 선생님 좋지 않게 온화하잖아. 아니야? 성질 내죠? 자, 그래서 아보가드로가 제자가 되게 많았어.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일일이 다 실험을 해요. 그래서 딱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호돈소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던 돌턴의 생각은 이제 깨지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호돈소 물질이 뭐로 되어 있다는 거, 분자로 되어 있다는 걸 밝혀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두 법칙 때문이야.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분자에 관한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럼 총 몇 가지 법칙 배웠어? 총 5가지 법칙을 배웠어요. 5가지. 이 5가지의 법칙은 여러분이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법칙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특히나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우리가 문제집 보면서 문제 풀면서 확인할 거예요. 언제? 다음 시간.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 법칙들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알았죠? 급하게 안 나갈 거예요. 좀 어려운 등 조금 몇 문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나갈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만 잘하면 돼. 알았니? 알았어. 복습만 잘해.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뒷장을 잠깐 넘기시면 뒷장을 넘겨보세요. 우리가 물질에 관한 분류를 했고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에 관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지금부터는 뭐냐면 물질의 표현 방법과 물질의 질량 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을 좀 볼 겁니다. 자, 먼저 표현 방법. 자, 물질을 표현하는 거는 위에 주어진 것처럼 실험식, 분자식, 시성식, 구조식이 있어요. 자, 먼저 실험식. 자, 실험식은요. 원자의 종류와 수를 간단한 정수기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을 예를 들자면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가 1대 2대 1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개수비예요, 개수비. 개수비. 그래서 1대 2대 1이니까 CH2O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이 실험식으로만 표현되어져야 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NaCl, 이온 결정, 그 다음엔 SiO2, 원자 결정. 자, 이제 얘는 이게 원자로 되어 있는 애들하고 이온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NaC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1대1로 있다 이 뜻이야. SiO2는 규수하고 산소가 1대 2로 하고 결합되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얘들을 전부 다 뭐로 표현해줘? 실험식으로 표현해줘. 알았지? 자, 분자식. 분자식은요. 여기 보면 원자의 종류와 총수, 전체 숫자야. 알았지? 그래서 아세트산은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로 대해서 C2H4O2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은 봐. 분자식과 실험식이 같으면은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수배를 해줘야지. 그지? n배를 해주거나 분자식을 n으로 나눠주면 실험식이 되는 거죠. 다음 시성식. 자, 이런 식으로 분자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이런 분자식을 나타내주는 물질은 아세트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아세트산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뭘 얘기하냐면 여기에 작용기를 이용해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여기 COH 있지. 이걸 딱 보면은 얘는 산성을 띠는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작용기라 그래요. 작용기, 성질을 나타내주는
주는 원자단이라고 합시다. 원자단. 그러니까 원자단이 뭐냐면 원자들의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다음. 이번에는 구조식. 결합의 상태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합의 종류라든가 아니면 뭐 결합각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걸 구조식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물은 뭐 이렇게 쓰고요. 그거보다는 아세트산은 자 이렇게 써요. 구조식을. 채원아 이거 몇 돈이 이거? 그게 제 135도라는 여기 몇 도예요? 내가 뭘 물어보니? 자, 화학원을 다 배우고 나면 각도들 툭툭툭 얘기할 수 있어요. 알았죠? 나중에 배울 거예요. 3단원에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성식과 구조식은 주로 탄소 화합물을 얘기할 때 탄소 화합물을 표현할 때 시성식과 구조식을 쓰는 거예요. 아셨죠? 됐나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에 관한 얘기들을 제가 해드린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알았지?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좀 풀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습 잘 해가지고 오시면 또 문제 풀면서 나갈 거예요. 이렇게 빨리는 안 나갈 거야. 천천히 여러분 할 수 있을 만큼 복습만 잘 해오시면 돼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학이는 다음 주에네. 알았지? 그럼요. 하대기 나오네. 음. 너무 열심히 했나? 알아듣겠어? 응? 이전에 저기 선생님 그 앞에 거 복사 저 인쇄해 줄 테니까 그거 인쇄해가지고 가. 1페이지 2페이지만 해주면 되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지? 어디에 가고 싶어? 학교는? 무슨 과로? 메디컬 약대 아, 좋은 생각이야.